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김교준이고요. 옆에는 저희 산을 올라가려고 오늘 마음먹으신 세한남 이도원 조사관 나와 있습니다. 네, 국세상담센터 세한남 이도원 조사관입니다. 네, 오늘도 연말정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번 영상에서 썼던 그대로의 등산복을 또 착용하고 오셨는데요. 네. 지난 영상에서 이 연말정 산을 등반하기 위한 기본 준비물 3종 세트를 하다가 세 번째 직전에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세 번째 준비 사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자, 세 번째 준비물은 바로 첨부 서류입니다.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대부분의 첨부 서류는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첨부해서 이제 제출하는 서류가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세 번째 준비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맨 위가 지금 부양가족 증명이죠. 맞습니다. 부양가족 증명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일시 퇴거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학. 학교 때문에 이제 일시 퇴거를 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일시 퇴거를 얘기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말을 안 들어서 일시 퇴거시켰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렇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학증명서. 네. 자, 요양의 경우에는 요양증명서. 네. 그리고 재직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그 사업상 형편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시 퇴거의 사유에 해당되는 서류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 이런 첨부 사항이 있었고요. 이제 항목이 좀 바뀌었네요. 주택 자금으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참고로 이 비구에 국세청이라고 써져 있죠. 네. 네, 이 부분은 바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 항목입니다. 이 주택 임차 차입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전세 자금 대출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 항목과 함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항목에 따라서 이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겠죠? 자, 보면은 마찬가지 이자 상환 증명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고 네. 그 주민등록표 등본, 그리고 개별 주택 가격 확인서 혹은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그다음에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그리고 대출계약서 사본, 네, 이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네, 따로 회사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거 좀 많이 떼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저것 좀 많이 다니셔야 되네요. 예, 다음 한번 갑니까? 갑니다. 네. 아,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요거 아주 쉽지 않네요. 네,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국세청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국세청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 항목이 많다라는. 아니, 요 안경도 국세청에서 해줘요? 안경됩니다. 그냥 간소화 서비스는 이 기관이나 혹은 단체에서 제출한 그런 자료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제출한 부분에 한해서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경을 샀는데 이게 조회가 안 됐다. 그러면 직접 가서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육비. 이것도 네, 중요합니다. 네, 교육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취약전 아동 학원비라든지 교복 구입비, 네,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 국세청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이 공제에 대한 첨부 서류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연말정 산 등산 준비가 끝난 건가요? 네, 준비물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됩니까? 이제 올라갈 차례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을 해볼 텐데요. 우리는 제가 가져온 자료가 있어요. 네. 자료.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이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이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또 실전 모의고사군요. 실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연말정산 계산은 총 금액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총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네. 자, 총급여 기납부색 수정 버튼을 눌러서 이 총급여액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죠? 네. 네, 여기 기납부세액은 이 원천징수세액이라는 뜻이에요. 아, 요거를 이미 냈다는 소린 거죠? 맞습니다. 과연 60만 원이 많을지 적을지. 네,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실제로. 자,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씩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을 누릅니까? 맞습니다. 이 수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인 공제는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네. 배우자 공제는 얘를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직계 비속이잖아요.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명을 입력해 주시고 적용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네. 그 다음에 지금 넣어야 될 게 국민연금보험료인데 네. 이 120만 원 그럼 수정해서 넣으면 됩니까? 맞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여기 나와 있죠. 네. 이 건강보험료는 이 특별소득공제에 해당이 돼요. 그럼 요거 눌러서 또 100만 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신용카드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신용카드 본인 사용분뿐만 아니라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또는 직계 종비속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지금 입력해 볼까요? 네, 입력해보죠. 그대로 그럼 저기다가 그냥 3천만 원을 때려 넣으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뭐 의료비는 의료비랍시고 뭐 의료비 쿠폰으로 내는 게 아니고 네,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에 대한 소득 공제가 될 수도 있고 의료비 세액 공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하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이 거의 대부분 의무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소득 공제는 여기서 지금은 예시로는 끝났고 이제 세액 공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쭉쭉쭉쭉 내려가서 내야 되는 게 지금 보장성 보험료 입력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건너뛰셨네요. 뭘 네, 건너뛰었습니까? 자녀 세액 공제. 7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한 명당 15만 원 이렇게 세액 공제가 들어가거든요. 4살이죠. 네. 근데 15만 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떼줘야죠. 그 외에 이제 쭉 내려가서 보장성 보험료로 가겠습니다. 네, 보장성 보험료가 150만 원이죠. 네. 그 밑에 이제 의료비 있습니다. 네, 의료비는 얼마인가요? 50만 원. 50만 원. 자, 본인 50만 원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금액이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의 3%는 12만 원이죠. 예, 120만 원. 120이죠. 120만 원. 120만 원이니까 120만 원 미만으로 썼죠. 아, 그럼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정 기부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부금 세액 공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부금 세액 공제, 바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직접 자료 추가라는 개념을 넣어야 되네요. 지정 기부금입니다. 여기 종교단체를 안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부금 세액 공제는 20만 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월세. 네, 아 월세 아주 뼈 아픕니다. 월세 매달 50만 원씩이나 내고 있어요. 네. 네. 자, 월세가 월 50만 원이면 연이면 12를 곱하니까 600이죠. 600이죠. 그래서 6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적용해 볼게요. 네, 적용하고요. 지금 다 계산이 안 됐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아래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16만 7,250원이 나옵니다. 아, 이거 지금 공제 다 때렸을 때 네. 근데 내가 낸 게 지금 60만 원이란 거잖아요. 맞습니다. 더 냈죠. 그러면은 네. 이제 저 차액만큼 저 43만 2,750원 저거를 이제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을 받게 된다. 예, 이렇게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겠네요.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 예, 올랐습니다. 연말정산을 정복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드실 텐데 공기도 좀 맞고 네, 주변도 좀 둘러보고 예, 셀카도 좀 찍고 그렇죠. 그거는 좀 즐기는 타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들은 발급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뭐 누락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 누락된 사항 좀 반영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그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누락된 사항을 추가로 반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신고 기간도 놓칠 수가 있어요. 신고 5월. 기간 5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5년 내에 경정 청구를 통해서 네, 누락된 사항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한남과 함께 또 스튜디오에서 연말 정산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런 옷으로 스튜디오에 있는 것도 감회가 좀 이상할 것 같긴 하거든요. 저한테는 참 새로운 도전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참 제가 이런 복장으로 있다는 네. 것 자체도 사실은 공무원이 지금 네. 등산복을 입고 국세청 공식 유튜브에 출연하는 영상을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네, 혹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뭐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도 있고 네. 우리 국세청 유튜브 채널 다음에도 또 새한남이 어떤 복장과 어떤 컨셉으로 나올지 네,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렇게 영상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